재미있는 과학에 목마른 여러분을 위한 본격 과학 잡담 토크쇼 괴짜과학 시간입니다. 여름은 푸릇한 식물들이 우거지는 계절이죠. 네, 그런데 이 식물들 사이에도 치열한 생존 경쟁이 매일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소리 없이 벌어지는 식물 간의 전쟁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괴짜과학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괴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과 사람들 원종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거 대표님 드리는 꽃은 아니고요. 네, 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들고 있으니까 한편의 시가 떠오르는데 한 구절 읊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 정말 귀에 꽂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렇게 꽃이네요. 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꽃이 아름답긴 한데 사실 네. 마냥 우리 보기에 좋으라고 그렇게 예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이면에는 또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죠. 그런가요? 꽃이 이렇게 마냥 이쁘고 가냘프가지고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고요? 일단 꽃은 사실 번식의 가장 중요한 생식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암술 부분에 꽃가루가 이렇게 붙어야 화분이 되는데 꽃가루 바지라고 그러죠. 네. 이거를 하는 게 이제 벌이나 나비나 작은 새 같은 것의 역할이죠. 네. 그래서 더 많은 곤충, 이 꽃가루 바지를 해줄 네. 생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쓰는 꽃들이 있어요. 어떤 꽃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는 이게 개다래 나무라는 개다래 식물인데 나무요. 네. 보통 산골에 후미지고 물 많은 곳에 사는 덩굴 식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개다래 나무는 꽃이 작고 잎 아래에 가려져 있어요. 꽃이 가려져 있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꽃가루 바지 기간에는 잎 앞면이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어요. 색이 바뀐다고요? 네. 네. 작은 꽃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음. 저 잎이 이제 꽃인 척하는 거죠. 꽃은 아니고 잎이 꽃인 척하는 예, 거고요. 밝아져서 색깔이.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색으로 곤충들을 유인하게 되고 네. 이 기간만 지나면 다시 녹색으로 돌아가요. 다시 잎의 역할로 돌아가는 거군요. 네네. 또 어떤 꽃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는 이거는 이제 백당나무라는 식물인데 바깥쪽 큰 꽃이 사실은 네. 가짜예요. 옆에 예, 있는 꽃들이 가짜라고요? 예, 가짜 네. 그럼 꽃이고 어떤 게 진짜 꽃인가요? 저 중간에 있는 자잘한 것들이 진짜 꽃입니다. 암술수술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꽃이에요, 저게 네. 꽃이고. 이제 9개나 10개의 가짜 꽃이 진짜 꽃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상이 돼서 한 네. 송이의 큰 꽃으로 위장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 이 진짜 꽃, 즉 생식 기능이 있는 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식물이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만들고 가짜 꽃을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를 아끼자는 그런 전략입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전략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군요. 네. 와, 어떤 화려함 속에 이런 치열한 어떤 생존 경쟁을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떤 식물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방법 같은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화학 물질이죠. 화학 물질이요? 독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이 독을 쓴다고요? 네. 네. 꽃이 독을 참 많이 쓰는데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독이 아닌 것으로 익숙한 것 중에 이제 피톤치드라는 게 있습니다. 집 냄새 제거제로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뭐 건강에 좋다는 얘기도 네. 하고 또 숲에서 많이 나는 그런 향도 이제 있는데 네. 이게 히라버로 이 피톤은 식물이란 뜻이고 네. 치드는 영어로 이제 사이드 CIDE니까 죽인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식물을 죽인다라는 의미인데 테르텐, 페놀 화합물, 알칼로이드 성분 같은 게 들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항균제예요. 항균제요. 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세균이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죽이는 데 쓰는 그 물질인 거고요. 음. 그리고 소나무의 경우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소나무요? 우리 말 중에 왜 네. 거목 밑에 잔소를 못 큰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이 그래요. 실제로 소나무가 그런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실제로 어미나무의 뿌리나 이 떨어져 있는 솔잎에서는 갈로타닌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 네. 이게 독성 물질이라서 주변에 어린 소나무가 못 자라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어린 소나무를 못 자라게 한다고요? 소나무가요? 큰 소나무가. 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경쟁자를 미리 밟아놓는 거죠. 아, 그렇군요. 뭐 화학 무기부터 소나무가 또 어린 소나무를 또 짓밟는 것까지 정말 매정한 어떤 식물의 세계를 알아봤는데 네. 사실 식물들도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싸우는데 사람들도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이 있죠. 대표님은 혹시 어떤 학창 시절에 싸웠던 경험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도 네. 사실 그 이론 격투가라서 아, 이론 파이터군요. 격투 네. 이론은 이제 아주 누구든 때려눕힐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네. 쓰러진다. 굉장히 정교한 이론을 세우고 있죠. 그럼 실전에서 써본 적도 있으신가요? 실전에서는 쓰지 않고요. 아, 경찰을 불러야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조금 좀 주먹이 나가는 타입이었어요. 아, 멋지게 싸우지는 않았겠죠. 투닥투닥. 네. 네. 운동장에서 뒹굴뒹굴 그렇죠. 투닥투닥. 붙잡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극단적인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의외로 일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런 인상이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요? 예, 그냥 온화하게 그냥 구석에서 공부만 열심히 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글쎄요. 네, 평화주의자가 깨지겠는데요. 아,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해봤는데 네. 다시 식물로 넘어가죠. 네. 자, 식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화학적인 작용을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물리적인 방법은 또 없을까요? 사실 식물하면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네. 쓰는 방법은 보통 이런 포자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을 없애기 위해서 네. 표면에 털을 잔뜩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그 왁스요? 기름의 일종이죠. 네, 아, 그렇죠. 예, 식물이 왁스를 분비를 해서 왁스층을 네. 만들어서 이제 물이 안 고이게 만드는 단정하게 손질하는 건가요? 깨끗하게 아, 예. 네. 그런 활동을 하는 식물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혹시 세균이 이미 침투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도 이제 방책이 있는데 네. 추가로 물리적인 장벽을 생성을 해요. 벽을 쌓는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실제로 벽을 샀는데 이 병균이 침투해서 세포가 죽으면 그 죽은 세포가 납작해지면서 코르크가 됩니다. 일종의. 코르크요? 네, 우리 코르크 외에 아, 코르크 마개랑 예, 그 비슷한 코르크, 건가요? 네. 그런 코르크층을 형성을 해서 이게 벽을 세우는 거죠. 네. 벽에 작용을 해서 더 이상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양분이 이제 뺏겨 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또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세포가 죽기까지 어떻게 외부 병원균을 차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오늘은 식물의 어떤 소리 없는 전쟁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겉으로 봤을 때 어떤 화려함 속에 어떤 치열함. 자, 식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만만치 않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같이 소주 한 잔은 뭐 안 되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과 사람들 원종호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괴짜과학 다음 주도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